어젯밤 주식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홍나희 여사의 삼성전자 2조 원 매각 공시가 떴거든요. 반도체 업황 회복에 설레던 500만 개미들, 그 기대는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죠. 근데 말입니다. 대주주라고 자기 회사 주가가 폭락하는 걸 바랄 리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욕먹을 걸 뻔히 알면서 지분을 내던져야 했을까요? 이 강제 매각 뒤에는 삼성마저 무릎 꿇게 만든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다는 대한민국의 상속세입니다. 오늘 삼성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상속세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홍나희 여사가 신한은행과 맺은 계약서, 그 안에는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를 처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자산 정리가 아니었어요. 4월이라는 상속세 납부 데드라인, 그 시한폭탄 앞에서 내린 절박한 선택이었던 거죠. 사실 삼성 일가는 지난 5년간 조용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세금과의 전쟁이요. 삼성생명 지분 팔고, 삼성물산 지분 팔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어요. 결국 은행 문을 두드렸죠. 수조 원을 빌렸는데 문제는 금리였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터지면서 연간 이자만 수천억 원씩 빠져나갔거든요. 매달 통장에서 증발하는 천문학적인 이자를 보면서 결국 가장 아끼던 삼성전자 지분까지 내놓는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이번 매각으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1.49%에서 1.23%로 떨어지게 됩니다. 고작 0.26%포인트 차이라고요? 천만에요. 이건 경영권 방어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입니다. 기억하시죠? 2015년 엘리엇 사태, 외국계 헤지펀드가 삼성을 흔들었던 그 공포의 순간을요. 지분이 낮아질수록 그런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적대적 세력은 호시탐탐 노리는데 정작 오너는 세금 낼 돈 마련하느라 주식을 팔고 있는 거예요. 기업 전략을 고민해야 할 총수 일가가 세무사와 머리 맞대고 있어야 하는 나라,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삼성 일가에게 날아온 고지서가 있었습니다. 거기 찍힌 숫자 12조 원이었어요. 12조 원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입니다. 나라 지키는 돈의 5분의 1을 한 가문이 세금으로 내야 했던 겁니다. 비교해볼까요? 아이폰 만든 스티브 잡스, 실리콘밸리의 전설이죠. 그 잡스 유족이 낸 상속세가 약 3조 원 정도였습니다. 삼성은 그 4배를 냈어요. 전 세계 역사상 한 가문이 낸 상속세로는 압도적 1위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랑입니까? 비극입니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12조 원이 현금으로 금고에 쌓여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주식 평가액이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팔기 전까진 그냥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은 그 숫자를 기준으로 현금 내놓으라고 합니다. 통장엔 현금이 없는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라니,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식을 파는 것. 근데 주식을 팔면 지분율이 떨어지고, 지분율이 떨어지면 경영권이 흔들리고, 경영권이 흔들리면 주가가 빠지고, 주가가 빠지면 또 더 많은 주식을 팔아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옥의 굴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12조 원을 평택 반도체 공장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청년 일자리 수만 개가 생겼을 겁니다. 그 기회비용 누가 책임집니까? 세금 걷어간 정부가 청년들 취업시켜줍니까? 대한민국 상속세 최고세율 50%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55%에 이어 세계 2위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국에는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대주주 할증과세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의 주식은 일반 주식보다 20% 더 비싸게 쳐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50%에 할증 20%를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 세율이 60%에 육박합니다. OECD 국가들 평균 상속세 부담이 15% 수준인데 우리는 그 4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30년 동안 피땀 흘려 100억짜리 회사를 일궈낸 박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면 60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해요. 60억이요.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장 짓고 설비 사고 직원 월급 주느라 다 썼는데 결국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회사를 팔거나 빚더미에 앉거나. 더 억울한 건 이게 이중과세라는 점이에요. 박 사장님이 사업하면서 소득세 냈죠? 법인세도 냈죠? 평생 세금 꼬박꼬박 다 냈는데 죽을 때 재산의 60%를 또 떼어가겠다는 겁니다. 한 번 번 돈에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에서 누가 기업을 키우고 싶겠습니까? 회사가 성장할수록 세금 폭탄이 커지는데요. 상속세가 이제는 세금이 아니라 기업 활동에 대한 징벌적 벌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부자니까 많이 내라는 논리가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최대 주주 할증 과세. 이 제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경영권이 있는 주식은 가치가 더 높으니까 세금도 더 내라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죠. 경영권이 프리미엄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보세요. 경영권이라는 게 권리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무거운 책임이에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재 털어야 하고 직원들 월급 못 주면 밤잠 설쳐야 하는 자리거든요. 국가는 이걸 프리미엄이라 부르며 세금을 더 걷어갑니다. 그런데 웃긴 건요. 정작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주식을 팔아버리면 그 프리미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경영권 프리미엄에 세금 매겼더니 세금 때문에 경영권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모순이 벌어지는 겁니다.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가업 승계할 때 공제 혜택을 팍팍 줘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은요? 대기업은 악이라는 낡은 정서에 갇혀서 할증까지 붙여가며 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아세요? 상속세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이 생겨요.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가 늘어나니까 오너들이 일부러 주가를 안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적 좋아도 숨기고 배당도 쥐꼬리만큼 주고요. 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보는 거예요. 열심히 주식 샀는데 오너가 주가 상승을 막고 있으니 수익이 안 나는 거죠. 할증 과세가 세수 확보는커녕 주식시장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속세 내려고 대주주가 주식을 내놓으면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갈까요? 개인 투자자들이요? 아니에요. 1,500만 주면 2조 원어치입니다. 개인이 살 수 있는 규모가 아니죠. 결국 이 물량은 자금력 넘치는 외국인 투자자들 손에 들어갑니다.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미 50%를 넘겼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손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너 지분이 더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배당할 때 그 절반 이상이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뉴욕으로, 런던으로, 홍콩으로요. 이게 바로 국부 유출입니다. 더 무서운 건 경영권 간섭이에요. 2015년 엘리엇 사태 기억나시죠? 미국 헤지펀드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며 회사를 뒤흔들었잖아요. 지분이 낮아지면 이런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단기 이익만 빼먹고 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에요.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 뭐가 문제냐고요? 이건희 회장이 보여줬던 그런 결단이 불가능해집니다. 아무도 반도체 안 할 때 반도체 하겠다고 수십조 원 투자했던 그 뚝심 말이에요. 월급쟁이 전문 경영인은 그렇게 못합니다. 당장 이번 분기 실적, 내년 보너스 걱정하느라 10년 후 비전 따위는 생각할 여유가 없거든요. 세금 좀 더 걷겠다고 황금알 낳는 거위를 남의 나라에 넘겨주는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 100년 넘은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3만 개가 넘습니다. 유럽에는 200년, 300년 된 장수 기업들이 즐비하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100년 기업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징벌적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세대를 못 버티고 무너지거든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창업주가 지분 100%를 갖고 있어요. 상속세 60% 맞고 자녀에게 넘기면 40%만 남습니다. 그 자녀가 또 상속세 60% 내고 손자에게 넘기면요? 16%밖에 안 남아요. 산술적으로 세대만 지나면 경영권이 증발하는 구조입니다. 모래 위에 성 쌓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실제 사례를 보시죠. 밀폐용기 세계 1위 락앤락 아시죠?
주방에 하나쯤 있을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세금 문제로 사모펀드에 팔려나갔습니다. 콘돌 시장 1위 유니더스도 마찬가지예요. 창업주가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알짜 기업들이 상속세 감당 못해서 남의 손에 넘어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어떤가요? 이 가문은 160년 넘게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볼보, 에릭슨, 일렉트로룩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키워냈어요. 비결이요?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차등 의결권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업이 대를 이어 기술 축적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해요. 세금으로 기업 죽이는 나라에서 혁신적인 100년 기업이 탄생하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5년 동안 나눠서 내는 연부 연납 제도가 있으니 괜찮다고요. 한꺼번에 안 내도 되니까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을 5년 동안 천천히 말라 죽이는 고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조 원을 5년에 걸쳐 낸다고 해도 매년 2조 4천억 원씩 마련해야 합니다. 매년이요. 달력 넘길 때마다 수조 원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하는 압박감 상상이 되십니까? 경영진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거예요. 삼성 일가가 선택한 방법은 주식담보대출이었습니다. 보유한 주식을 은행에 맡기고 돈을 빌린 거죠. 그런데 타이밍이 최악이었어요. 2022년부터 금리가 폭등했거든요. 연간 이자만 수천억 원씩 불어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지면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담보 가치가 줄었으니 주식 더 내놓으라고요. 이게 바로 반대 매매 압박입니다. 지난 5년간 삼성 오너 일가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반도체 전략, AI, 투자 계획 아닐 겁니다. 이번 달 이자 어떻게 막지? 다음 납부 기한까지 돈을 어디서 구하지?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겠죠. 이번 홍나희 여사의 매각은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항복 선언입니다. 게다가 연부 연납 기간에는 가산금이라는 이름의 이자까지 붙어요.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인 거죠. 일본처럼 납세를 유예해주거나 독일처럼 고용 유지하면 감면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기간만 늘려주고 이자까지 챙기는 제도, 이건 기업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상속세 많이 걷으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서 서민들이 잘 살게 될까요? 부자들 돈 뺏어서 나눠주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고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김대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35살 직장인 김대리는 월급 쪽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모았습니다. 노후 대비용이었죠. 그런데 어젯밤 뉴스 보고 멘붕이 왔어요. 대주주가 1,500만 주를 시장에 쏟아낸다는데 주가가 안 빠질 리 있겠습니까? 김대리 계좌는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부자 세금 걷는다더니 결국 내 주머니가 털린 거예요. 김대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삼성전자 대주주예요.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그 연금 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면 국민연금 수익률도 떨어지고 결국 미래에 받을 연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500만 개미 투자자, 2천만 국민연금 가입자 전부가 피해자인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어요. 세금 부담 못 이긴 기업들이 한국 떠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본사를 싱가포르로 홍콩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기업이 떠나면 뭐가 남습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법인세 수입도 줄어들어요. 국가 재정은 오히려 악화되는 겁니다. 부자가 망한다고 서민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살아야 내가 살고 내 자식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상속세 문제는 남의 나라 부자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예요. 세계적인 흐름이 뭔지 아세요? 상속세를 없애거나 확 낮추는 겁니다.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려고요. 캐나주, 호주, 스웨덴, 싱가포르 이 나라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제로예요. 왜 그럴까요? 자본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은 세금 적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걸 모르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다들 세금을 낮추면서 기업 유치 경쟁을 하는 건데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도 안 걷는 세금을 자본주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걷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은 어떠냐고요? 세율 자체는 40%로 높아요. 그런데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1인당 약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0억 원 정도까지 공제해줘요. 부부 합산하면 360억 원이에요. 웬만한 중소기업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물려줄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한국 공제 한도는요? 고작 5억 원입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삼성전자한테 모래주머니 채우고 달리라는 격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싸게 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있잖아요. 그 핵심 원인이 바로 이 상속세 리스크입니다. 낡은 이념 붙잡고 있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강력한 경고음이에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어요. 뭘 바꿔야 할까요? 첫째, 유산 취득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은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데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세 자녀가 나눠 받으면 각자 받은 만큼만 세금 내는 방식이죠. 훨씬 합리적이잖아요. 둘째, 최대 주주 할증 과세는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독소 조항이에요. 셋째,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5%대로 낮춰야 합니다. 60%에서 15%로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부자 감세 아니냐고요. 정치권에서 맨날 하는 프레이밍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상속세 폭탄 맞으면 결국 개미들 주가가 떨어지고 국민연금 수입률이 빠지고 기업이 해외로 떠나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요? 이게 부자만의 문제입니까? 홍나희 여사의 2조 원 매각은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잘못된 제도가 만들어낸 사회적 비용이에요. 다음 세대 기업가들이 한국에서 꿈을 펼치게 하려면 징벌이 아닌 응원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개미 투자자 여러분도 내 자산 지키려면 상속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해요. 기업 살리는 게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삼성전자 주식 1,500만가 시장에 쏟아진다는 소식. 이건 한국 경제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12조 원 세금 폭탄 앞에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안주인이 무릎을 꿇었어요.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당장은 황금을 얻겠죠. 하지만 더 이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징벌적 상속세는 기업가 정신을 꺾고 국부를 유출시키며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갉아먹을 칼날이에요. 상속세라는 낡은 족쇄가 풀려야 삼성전자가 다시 날아오르고 여러분 계좌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상속세 개혁의 신호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